여러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 의장을 지내고 있는 파월 의장에게 미 금리를 좀 낮춰라,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좀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내용이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났네요. 트럼프가 파월을 레시 아웃이라는 것은 좀 비난성 그런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맹비난하면서 파월 의장이 관세가 물가를 상승시키고 경제를 약화시킬 경우 연준이 어려운 절충안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다른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불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발언 이후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그런 내용이 이제 실렸네요. 오늘 국내 신문도 여러분들 아주 많이 다뤘습니다. 트럼프 파월 해임 빠를수록 좋다, 대놓고 금리 인하 압박. 국내 신문들은 뭐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해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또 여러분들 좀 비난하는 그런 톤의 글을 많이 실었네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5일 날 금리 인하를 촉구했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본인의 SNS 여러분들 크게 실렸죠. 이렇게 금리 내려야 된다. 4월 7일일 겁니다. 4월 7일. 4월 5일이네요. 4월 5일 날. 그리고 저도 이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비중 있게. 아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여러분들 시장이 요동치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는 그런 부양책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 마침 4월 5일 날 그리고 4월 10일 날 이 투자업계에서 상당한 명성을 갖고 있는 강방춘 회장이 관세 전쟁은 마치 허세 섞인 한 판의 큰 포크 게임 같습니다. 그 판이 끝나고 시들해지면은 금리 인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것입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경기 부양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게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부양이 되죠.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뭐 미래 일이니까 100% 강방춘 회장이 옳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촉구에 대한 4월 5일 메시지를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마침 강방춘 회장이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소개한 바가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기 때문에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17일 날 2주가 안 돼 가지고 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하는 메시지가 이번에 또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일면 톱 기사로 여러분 다뤘네요. 트럼프는 파월 해임이 빠를수록 좋다. 조선일보 여러분 제목 뽑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금리 인하 압박, 그렇게 하니까 조선일보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을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출소셜 SNS에 실린 겁니다. 원어를 바로 한번 보시죠. 유럽은행은 7번째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하했습니다. 항상 너무 늦고 틀리는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어제 또 다른 전형적인 완전한 엉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 모임에 가가지고 관세 정책이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고 그런 발언을 또 좀 한 것 같습니다. 눈치껏 좀 해야 되는데, 유가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불대 3불대로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식료품은 하락했고 미국은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정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죠. 너무 늦으면 유럽은행처럼 오래전에 금리를 낮추었어야 했지만 지금은 확실히 금리를 인하해야 될 때입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는 충분히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해고해야겠다,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 들린 겁니다. 자,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소셜에 유럽 중앙은행이 7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상 너무 늦고 틀린 연준의 파월은 어제 또 완전히 엉망진창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죠. 시각이 다른데 어떻든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희소식이니까 제가 강방천 회장이 내다보는 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파월은, 그래서 제가 닥터 AI한테 당신 어떻게 보냐 금리 인하를 그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닥터 AI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네요. 파월 의장이 상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 같고 하반기도 끝까지 버틸 것 같다. 두 사람이 갈등 관계가 상당히 지속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전체는 다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닥터 AI가 하는 이야기가 트럼프는 금리 인하의 적기다. 파월은 인플레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둘지 않겠다, 이렇게 충돌하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3월 달에는 88%의 이런 확률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인플레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연준 내부에 미 연준 의장 외에 그 의원들도 매파적 성향,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날려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날릴 수 있느냐, 그것도 궁금하죠. 그걸 찾아보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하기가 힘드네요. 2026년까지 미 연준의 파월 의장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무리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데 해고도 할 수 있는데,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직무 태만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더보다 심각한 그런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가슴앓이를 하더라도 2026년까지 미 연준 의장을 내려앉힐 가능성이 낮다. 그 내용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비중 있게 다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날려버릴 수 있느냐. 미국의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정당한 사유에 두 사람의 여러분들 금리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대통령이 또 무리한 방법을 쓸 수가 있죠. 법률상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여기 잘 정리가 났네요. 대통령이 미 연준 의장을 해임할 때는 정당한 사유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단순히 정책 불만이나 정치적 이유로는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연방준비제도법은 의장의 해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거나 해임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연방이사 해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당한 사유를 그대로 미 연준 의장에게 적용하더라도 현재 그런 해고 사유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게 여러분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참 근록이 아주 뛰어나네요. AI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 핵심을 얼마나 하는 거 하니까 이 근록이라는 데가 혁신을 참 많이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이런 다 뭔 거 하니까 출처입니다. 출처. 그러니까 이걸 그냥 클릭하게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 주장에 이게 요 며칠 사이에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이게 2등 업체입니다. 근록이. 그동안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세운 후발주자인 XAI사의 근록이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고 표현의 자유가 대폭 기록된 그런 챗봇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정보 출처가 좀 모호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대폭 반영해 가지고 아주 멋지게 여러분 운영했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대로 연결되게끔. 어제부터 이거를 찾을 수 있어요. 어제부터 이런 출처를. 엄청난 혁신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정보를 보다가 여러분들 궁금하게 되면 클릭해 가지고 정보 원정보를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무리한 수를 사용하지 않는 한 파월 의장의 목을 날리기는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법적으로 그냥 완전히 위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조치를 또 취할 수도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